자, 이어서 우리는 제12강입니다. 제6절 하자 담보책임 및 하자 분쟁이 되겠습니다. 1번 하자 담보책임 및 하자 보수. 하자 담보책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하자 보수도 중요하고. 자, 먼저 누가 하자 담보책임을 져야 될까? 만약에 비가 샌다. 그러면 누가 이걸 갖다가 담보책임 지느냐, 하자 책임 지느냐 그 뜻입니다. 누구냐면 거기 다음에 사업 주체는 하자 담보 책임을 지는데 기억이 누구냐? 기억은 주택법상 사업체를 얘기합니다. 기억은 주택법상 사업체인데 2조 10호 각호라고 되어 있죠? 볼까요? 앞에 있으니까. 주택법상 사업체. 얘네들은 아파트 지었는데 비세면 책임져야 돼요. 봅시다. 2조 10호 각호. 주택법 앞부분입니다. 어, 29쪽입니다. 29쪽이죠. 주택법 2조 10호 각호가 사업체를 얘기합니다. 29쪽에 10번 사업주체 얘네 얘기합니다. 29쪽에 10번 사업주체 15조에 따른 주택권 사업객 또는 대지중사업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여기서 특별히 이 경우는 대지중은 빼고 누구만 우리가 해석하면 된다? 주택건설하는 자를 칭하면 되겠죠? 건물이니까. 그래서 누구나 국가나 지방제 등등등등 여러 가지 사업체, 얘네들이 책임집니다. 두 번째, 니은. 다시 59조. 이건 뭐냐면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은 주로 건축법에 의해서 짓거든요. 그래서 건축주가 책임입니다. 니은은 건축주가 책임입니다. 주상복합은 주로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요. 그래서 건축주가 책임지고, 세 번째, 이게 뭐 이 시공자는 뭐냐면은 증축, 개축 이런 거 하는 시공자를 얘기합니다. 증축, 개축, 재축이라는 시공자를 얘기합니다. 증축, 개축, 재축 이런 시공자. 네 번째는 리모델링 시공자. 결국엔 시공자가 디귿니을 둘이에요. 그래서 시공자도 비세면 책임져야 되고 또 사업체도 책임질 때가 있고 주상복합은 건축주가 책임질 때도 있고 이렇게 되죠. 이런 친구들이 하자 담보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담보 책임집니다. 자, 올라가실까요? 올라가서. 그런데 또 누구도 책임져냐? 예외적으로 2번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공공임대아파트. 공공임대택일 때는 누가 책임지는 경우가 있냐? 거기에 분양전환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해서 하자 보수 책임을 진다. 누가? 거기에 공공택을 공급한,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은 사업주체. 공공임대택을 지은 사업체는 임차인들한테 하자 보수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자 보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 아파트가 비가 새요. 그러면 그 공공임대 아파트 지은 사업체가 있겠죠. 그 임차인들이 가가지고 야, 비 샌다. 니네가 좀 이거 고쳐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그래서 공공임대 아파트가 새로 들어갔어요. 민간임대는 안 들어가고 공공임대. 공공임대는 특별히 그 공공임대 아파트 지은 사업체한테 임차인들이 이걸 갖다가 하자 담보 책임지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양되기 전까지란 뭐냐면 임차인들한테 팔아먹었으면 그건 따로 또 돼요. 임차인한테 팔아먹으면 이건 다시 또 이제 주택법으로 가버립니다. 주택법상 사업체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되고, 요거는 뭐다? 분양되기 이전까지입니다. 아직까지 임차인이 그냥 살고 있을 때. 임차인한테 팔기 전까지입니다. 팔기 전까지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사업체가 책임져야 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일 경우. 동그라미 3번. 담보 책임기간은 총 몇 년이냐? 10년 범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 같은 건 길어봤자 10년입니다. 10년 지나면 망가지면 이제 자기 돈 들여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선 충당물 갖다가 적립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10년이라고 해서 이건 최고고, 뭐 2년짜리도 있고, 뭐 3년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뒤에 나중에, 어떤 간에 이게 기간이 좀 그래요. 10년짜리도 있지만, 10년짜리는 주로 큰 내력구조부가 주요구조부고, 2년짜리, 뭐 3년짜리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이 기간 계산할 때 뭐 2년이다, 뭐 10년이다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전유 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입주자한테 인도한 날. 그러니까 같은 이래서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 같은 2년이라도 집집마다 달라요. 어느 집은 2년이 끝날 때도 있고 어느 집은 안 끝날 때도 있고. 왜? 각자 집집마다 인도한 날부터 계산해요. 전유 부분은. 그러니까 집안에서 비가 샜잖아요. 그거는 집집마다 날짜가 달라요. 2년, 혹시 2년이다. 그러면 그 2년이 달라요. 이사 온 날부터 치니까. 전유 부분은 집집마다 전유 부분은 각 집마다 쓰는 걸 따로따로 쓰는 걸 얘기해요. 근데 공유 부분 이거는 통일 날짜로 계산해요. 복도 같은 거는 이건 집집마다 계산할 수 없죠. 이거는 언제부터 그냥 통일해서 획일적으로 계산하느냐? 언제부터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공유 부분은 만약에 10년이다 그러면 어느 날부터 계산합니까? 사용 검사일부터. 이건 그래서 공유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똑같아요. 사용 검사를 똑같으니까. 또는 임사용 받으면 임사용 승인이고 또 분할해서 받으면 분할 사용 검사, 동별 사용 검사 받은 것이고 이렇게 되죠. 또 만약에 건축법에서 지었으면 어느 날이 될까요? 사용 검사일이 아니라 어느 날이죠? 건축법에서 지었으면 사용 승인일이 되겠죠? 이렇게 돼. 그래서 그 하자 담보 칭기간이 같은 2년이다, 뭐 10년이다 할 때 전유 부분은 집집마다 달라요. 이사 온 날부터 계산하니까, 기산점이. 근데 공유 부분은 똑같아요. 사용 검사일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복도 같은 거. 만약에 건축법에 지었으면 사용 승인일, 이때부터 이사 오든 안 오든 계산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자 보수 등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하자 담보 책임 있으면 이제 하자 보수 해줘야 되는데, 하자 담보 칭기간 안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 보수 해야 되는데, 이때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모두 5친구가 있어요. 하자 보수를 요구합니다. 보통 누구한테 요구할까요? 사업주체한테 요구하죠. 물론 이 사업체는 넓은 의미의 사업체, 아까 시공자도 들어간다고 했죠. 리모델하는 시공자 들어가죠. 건축주 들어가죠. 이렇게 넓은 의미의 사업체예요. 이 넓은 의미의 사업체한테 누가 요구하느냐? 비가 되면 기업, 입주자가 요구할 수 있어요. 니은 입대에도 요구할 수 있어요. 디귿 관리처도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거기에 대행이 되고, 리을 집합건법상 관리단도 요구할 수가 있어요. 미음 아까 공공임대 아파트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누가? 임차인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도 요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 대표 있으면 임차인 대표도 요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공임대는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 새로 들어간 거예요. 5번째. 민간임대 말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물론 입주자도 요구할 수 있고, 비센다고, 입대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처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체한테 가가지고, 근데 리을의 집합건법상 관리단도 요구할 수 있다? 이건 뭔 얘기냐? 일단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사용자는 사업자한테, 아파트 지은 사업자한테, 건설회사한테 하자보수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사용자, 세든 사람은 법적으로 사용자, 세든 사람은 건설회사한테, 사업자한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예를 들어서 세든 사람이 옛날에 그 부영건설, 부영아파트 있었잖아요. 부영건설한테 세든 사람은 요구할 수 있다 없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럼 세든 사람 맨날 비 맞고 앉았느냐? 아니다. 세든 사람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이, 누구한테 얘기할 것이다? 입주자나, 그죠? 입주자나, 무슨 관리처한테 얘기하게 되겠죠? 얘기하게 됐죠. 그러면 걔네들이 하는 것이, 이 사용자는 뒤에서 남아야 돼요. 법적으로 나설 수는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리을은 뭐냐? 이 하자 담보는요, 말이죠. 꼭, 하자 담보는 의무 관리가 아니더라도 하자 담보로 책임을 져야 돼요. 하자 담보는 반드시 의무 관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0세대인 연립주택이다. 자, 20세대인 연립주택이다. 그때는 입대기가 있어요, 없어요? 입주자 대표 없잖아요. 그러면 대타로 뭐가 있냐? 관리단이 있겠네, 관리단. 관리단이 있습니다. 관리단이 이제 집장사한테 연립주택 지은 집장사, 즉 사업자한테 얘기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처가 없으면, 거기 입대기가 없으면은 관리단이 대신합니다. 관리단.
과이단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제 소규모를 얘기합니다. 니을은 소규모입니다. 소규모 하자가 생길 때 과이단입니다. 그래 되는 것이죠. 그랬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사업자는 담보치기 안에 공동택의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발생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 아파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구조안전에 중대한 이때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의뢰할 수도 있어요. 구조안전은 아파트 무너지니까 의뢰할 수 있겠죠. 다음 올라가서 이돈 사용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 및 사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주자 대표 등이 사업자한테 가가지고 비세니까 이거 보수해주세요. 근데 사업자가 문 닫고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사무실 가니까 유령의 사무실이 이제 없어졌어요. 문 닫아 버렸어요. 그러면 아실 수 없단 말이죠. 비는 새는데. 그래서 못 믿으니까 미리 사업자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아파트 너 다 지었냐? 사용자 받으러 왔지? 너 돈 몇 개나? 이렇게 돈 몇 개나? 뭔 돈인데요? 하자 담보치기 안에 만약에 하자 보수할 게 생기면 돈 있어야 보수할 거 아니야. 네가 만약에 망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미리 돈 몇 개나? 이게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하라는 겁니다. 언제 예치하냐? 사용 검사 받을 때 예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체 중에서 누구는 이 돈 예치 안 해도 괜찮으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시주택공사, 지방공사 이 네 친구는 예치하지 않아도 돼요. 막말로 서울시 시립 아파트를 지었는데 서울 시립 아파트 하자 보수했다고 서울시가 도망갈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공공기관은 예치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자 보수 책임진다 아닌다? 지는 거예요. 돈만 예치하지 않는 거. 믿을만하니까 예치하지 않는 것이 지는 거예요. LH공사는 예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자 보수 책임져야 되겠죠? 근데 왜 예치하지 않는다? 설마 LH공사가 도망가지는 않겠지. 어디로? 외국으로.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원적으로 이 입주자 대표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일정 비용으로만 써야 돼요. 주로 하자 보수와 관련된 데만 써야 됩니다. 써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썼으면 30일 내에 사용 내역을 누구한테 신고한다? 시장, 군수, 구청한테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줘야 돼요. 하자 심사 분재정의 설치. 뭐냐? 비가 막 주룩주룩 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 입주자 대표 등이 사업자한테 가지고 비세니까 하자 보수 해줘요. 그랬더니 사업자가 얘기를 뭐야 난 잘 지었는데 니네들이 관리를 잘못했잖아. 이렇게 떠미는 거예요. 분쟁이 생겼어요. 또는 아파트를 지을 때 그 감리자하고 설계자하고 서로 쌈박질이 붙었어요. 네가 감리 잘못했으니까 비가 새는 거다. 네가 설계 잘못했으니까 이게 지네끼리도 싸움 붙은 거예요. 이럴 때도 하자 분쟁 생기고 등등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하자 심사 분쟁 조정에다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자 심사 분쟁 조정에는 어디다 두느냐? 오직 국토교통부에만 둬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자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면 어디로 간다고요? 국토교통부에 두는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에 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괄호 2번 구성 어떻게 구성하냐? 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상임이다.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있죠, 여기? 분과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하죠? 9명 이상 15명. 그러니까 위원회 밑에 피라미드 구조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 분과위원장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면 됩니다. 근데 또 분과위원회 밑에 소위원회가 있어요. 피라미드 구조로. 소위원회 봅시다. 넘어가서 62쪽에. 소위원회 몇 명 구성합니까?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해요. 소위원회. 그래서 제일 위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어요. 이 인원수가 옛날에 어렵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다. 이렇게. 위원회 자격. 이것도 시험지에 나와요. 위원. 누가 위원이 되는가. 좀 유식해야 돼요. 1번. 공무원. 1급부터 4급까지. 근데 2번이 시험지에 옛날에 나왔어. 니은이.
니은이 나왔어요. 그 교수가 나왔어요. 무슨 교수입니까? 교교수입니까? 부교수입니까? 부교수. 근데 시험지를 내기를 조교수라고 냈어요. 참, 시험 문제도 알량하죠. 알량하죠. 그렇게 낸 적이 있어요. 조교수라고, 부교수인데. 그렇게. 다음 주 틀린 거 골라봐라. 그러니까 조교수 이렇게 냈어요. 그게 틀렸다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검사 변호사가 몇 년 이상 근무한 분? 6년 이상 재직했는데, 다만 아까 50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판검사 변호사가 몇 명 이상 들어있어야 되냐? 거기 다시 그 위에 본문에 보세요. 디귿에 해당하는 자는 몇 명 이상 포함된다? 거기? 디귿에? 읽었어요? 본문에 보여요? 바로 위에 올라가서, 바로 그 페이지에서 올라가서. 몇 명이라고 보입니까? 7명 봤어요? 7명 이상. 그러니까 판검사 변호사가 50명에 7명 이상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상 저도 조금 법원에 근무해봤지만 판사 엄청 바빠요. 업무량이 되게 많아요. 여기 나오겠어요? 못 나와요. 검사는 진짜 바빠요. 더 바빠요. 결국엔 누가 주로 할 것이다? 변호사가 나오겠죠. 변호사를 많이 선임하겠죠. 판검사 변호사 하기 힘들어요. 여기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습니다. 주로 이제 그러니까 판사, 검사 또는 이렇게 나갔죠. 변호사가 주로 나올 거예요. 변호사. 그 다음에 주의할 게 뭐냐면 미음입니다. 공동구대 관리사무소장. 요거 꼭 외우세요. 몇 년 이상 근무한 분? 10년 이상 근무. 10년 이상. 10년 이상 근무한 분입니다. 요거 꼭 알아놓으세요. 10년 이상. 이런 거 주의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6번.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몇 년이다? 2년이다.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다. 전임자의 남은 임기, 그건 알고 있죠? 의미를 알고 있죠? 예. 근데 그러면 한번 여쭤봅시다. 공무원이 아닌 건 2년이 임기예요. 연임할 수 있고. 그러면 공무원은 임기를 몇 년 할까요? 여기? 공무원은 몇 년 임기일까요? 그럼? 공무원이 아닌 건 2년이고 여기 위원으로 공무원은 몇 년 임기할까요? 네? 이거는 공무원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직책이 중요한 거예요. 직책으로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거기 1번에서 공무원이거나 이와 같은 재직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정할 거란 말이죠. 무슨 공무원 중에 어느 담당 직원이 요걸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딴 데로 전급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임기를 정할 수가 없어요. 언제 잘릴지, 딴 데 전급할지, 혹시 퇴직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몇 년이라고 해놓을 수가 없어요. 공동체 전문관리. 전문관리 2개가 나와요. 주택관리업자하고 주택관리사 등 이 2개가 전문관리예요.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 그럼 주택관리업자는 자치관리예요? 위탁관리예요? 위탁관리죠. 그럼 이 주택관리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하고 돈 벌어먹느냐? 거기 시장, 군수, 군수한테 뭐 합니까? 등록합니다. 실무에서 옛날에 주관식 나왔어요. 괄호 열고 등록. 누구? 시장, 군수청장. 인가가 아니라 등록이죠. 근데 이 주택관리업자가 잘못해가지고 말소당했어요. 2번입니다. 그럼 누가 말소했을까요? 잘못했으니까 누가 말소했을까요? 누가 말소시켰을까요? 누구한테 등록했죠? 시장. 그리고 시장 군수청장이 말소시키는 거예요. 그럼 몇 년 지나야 된다고요? 다시 등록하려면 2년.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2년 지나야 된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가 신청할 수, 등록은 주택관리사가 신청할 수 있고, 상사법인은 회사입니다. 회사일 때는 사원 3분의 1 이상,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 주택관리사인 회사도 신청할 수가 있어요. 회사 명의로. 그런데 자본금이 얼마냐? 올라가서 자본금 2억 이상 돼야 돼. 2억 이상. 자본금 2억 이상. 주택관리업자가 되려면. 그리고 일정한 그 인력, 시설, 장비, 뭐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 몇 명 이상 있어야 되고, 뭐 시설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다음,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사입비 명칭 쓰면 안 됩니다. 등록도 안 해놓고 무슨 주택관리업자는 안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해 2번. 이건 옛날에 단독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주택관리업자 지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이다.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위임, 요거. 위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민법 중 위임. 이게 뭔 소리냐면, 민법에 이제 계약 종류가 있어요. 계약이 소위 말해서 전형적인 계약이 15가지가 있어요. 15가지가.
뭐냐면 뭐 매매, 뭐 사용대차, 임대차, 뭐 등등 증여 뭐 등등 이게 있어가지고 고용계약 등등 해가지고 고용 등등 해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위임이 있어요. 위임. 위임을 준행했던 건 뭐냐면 주택가를 그럼 위임은 두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일을 맡긴 자를 위임인이라 부르고 일을 맡은 자를 수임인이라 불러요. 그러면 변호사는 위임인일까요? 수임인일까요? 변호사는 수임이 있다고 그러죠? 수임인이에요. 수임인인. 근데 변호사 수임인이 그 의뢰인 수임인이 위임인하고 같이 짜가지고 서류 유죄에서 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임인인 그 여자도 실형을 안 받고 집행유예 2년 받고 수임 당사자인 그 변호사는 1년 징역 받았죠. 그럼 여기는 누가 위임이 될까요? 여기는 입주자들이 위임이죠. 입주자 등이 위임이 돼 있는 거, 위임인이 되는 것이고 수임인은 누구죠? 주택관리업자죠. 주택관리업자가 수임인이죠. 그러면 수임인은 민법에서 얘기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봤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이게 이제 주택관리업자는 수임인이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 뜻입니다. 민법적 위임 이렇게 되죠. 다음 가르치 업무와 주택관리사 가르치 업무. 가르치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많이 아는 거예요. 뭐 청소 같은 거, 관리비 걷는 거, 장기세 충당 걷는 거, 공과금 걷는 거 등등 있죠. 이런 거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특별히 1번에 공동택의 전유 부분의 유지 보수입니까?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입니까? 어떤 부분? 공용 부분입니다. 전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의 걸 갖다가 유지 보수해 준다 안 해준다? 집안에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안 해줘요. 공용 부분, 복도나 현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바깥에 유리창 같은 거 해주는 것이죠. 일단 소장 업무. 소장 업무도 비슷해요. 근데 주의할 것은 소장은 원칙적으로 주택관리사다, 주택관리사 보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소장님이 되려면 주택관리사가 원칙이다, 보가 원칙이다 꼭 아셔야 돼요. 누가 원칙이다? 누구 위주로 얘기합니까? 거기를 보니까. 사 위주로, 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대통령정으로 정하는 세도수 미만할 때는 예외적으로 보도 괜찮다. 그런 뜻이에요. 원칙 사지.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도수 미만은 몇 세대 미만이냐면 혹시 아세요? 500세대 미만. 500세대 미만은 보도 괜찮다. 그 뜻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이제 보가 500세대 미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쭤봅시다. OX로 대답하세요. OX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500세대 이상은 주택관리사가 소장하여야 하고 500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 보호가 소장하여야 한다. OX. X입니다. 왜? 500세대 미만은 사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500세대 미만은 전천후예요.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500세대 미만은 누가 할 수 있고 주택관리사 보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사도 500세대 미만 할 수 있어요. 다만 보는 500세대 이상 안 되고 500세대 미만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경우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소장은 누구를 배치한다? 넓게 보면 산하보를 배치하겠죠? 산하보를 누가 배치하느냐?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은 산하보를 배치해야 돼요. 일단 전제사유가 뭐냐? 의무관리 대상일 때. 의무관리 대상일 때. 기역, 입대위. 입대위가 소장 배치하는 건 이거 뭐죠? 자치관리죠? 자치관리할 때 산하보를 배치한단 말이에요. 소장으로. 그 얘기예요. 기역, 입대위가 의무관리 대상일 때. 니은. 인계하기 전에 사업체. 알겠죠, 이거? 만약에 현대건설에서 아파트 지었다. 아직 입주자한테 인계 안 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하죠? 산하보를 배치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임시 관리할 때 이때도 역시 산하보를 배치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거 배치하는데 인계하기 전에 배치하는데 나중에 인수인계가 늦어지면 누구한테 맡겨버리죠? 디귿에 있는 주택관리업자 맡겨버려야 돼요. 맡기면 되죠. 디귿에 있는 주택관리업자. 자, 주택관리업자는 위탁관리업자. 역시 주택관리업자 누구를 파견하죠?
산하보를 갖다가 파견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주택관리업자. 그 뜻입니다. 리을, 임대사업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임대아파트도 말이죠. 의무관리 때는, 임대아파트도 의무관리 때는 산하보를 배치해야 돼요. 자, 임대아파트를 위탁관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임대아파트 위탁관리할 수 있다 없다? 위탁관리할 수 있다 없다? 임대아파트 의무관리 때 위탁관리 돼야 안 돼요? 할 수 있죠? 그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디귿에 있는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주택관리업자가 산하보를 채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뭐냐?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걸 뭐란다? 자체관리. 자체관리. 이때는 주택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가 자기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사업자가 자기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관리는 누굴 갖다가, 임대사업자가 관리하긴 관리하자면 누굴 갖다가 채용한다고요? 주택관리사나 보를 채용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가 관리처이긴 이지만은 주택관리사나 보를 채용하는 거예요. 자체 관리할 때는. 그때는 산하보를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300세대 임대아파트다. 나는 위탁관리 안 합니다. 내 관리합니다. 그럼 관리할 때 자기가 자기 친구 시키면 된다는데 안 돼요. 자격증인 사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산하보를 갖다가.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소장은 공동체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에 위해서 공동체 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업무를 시행한다. 소장 업무입니다. 쭉 나오죠? 그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소장 업무. 읽어보시면 관리처가 하는지 비슷해요. 읽으시면 되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동그라미 3번 나왔어요. 가운데 3번입니다. 소장은 말이죠. 이 업무를 위해서 입대인을 대리해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재판상 또는 재판 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재판의 행위는 당연히 뭐다 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관리비 내시오 가서 따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재판상 행위도 할 수 있다. 만약에 재판 걸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고 만약에 관리 밀렸다 소송 걸렸다면 원고 무슨 아파트 입자 대표의 소송 대리인 관리사무소장 김말동 네 하고 나가는 거라서 소송해가지고 소장님이 소송 대리인 될 수 있단 말이죠. 거기 재판상 행위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 소장님도 유식해야 되겠네. 이거 민사소송도 조금 알아야 되겠네. 그래서 작은 사건은 소장님이 나가서 하면 되죠. 관리비 같은 건 소장 나가야 돼요. 근데 큰 하자부서 같은 건 이제 변호사 사게 됐죠. 근데 일반적으로 관리비 밀린 건 소장이 해도 돼요. 가가지고 법무사한테 소장 좀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해본 사람은 직접 써도 괜찮고 소장 써달라고 해서 나가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4번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 조무가 있다. 선량한 관리자입니다. 여러분들 민법에서 선량한 관리자 주의하고 비교되는 개념이 뭐가 있죠? 무슨 주의미가 있죠? 혹시 들어봤어요? 선량한 관리자하고 좀 다른 거, 약한 거.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고유한 의미의 주의무 혹은 자기 물건 같은 주의무. 들어본 것 같아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봤어요? 그 대표적인 게 무상수취잖아요. 돈 받지 않고 이렇게 맡아주는 거. 그건 자기 물건처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돈 받고 맡은 거는 그건 굉장히 기울여야 되죠. 그죠? 근데 돈 안 받고 맡아주는 거 있어요. 그거는 자기 물건 같이 하면 되죠. 그래서 그건 주의미가 약한 것이고 이건 높은 거예요. 높은 거 이거는. 만약에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불나고 자기가 관리하는 아파트가 불났다. 어디부터 달려가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자기가 관리하는 아파트부터 달려가야 돼요. 자기 물건보다 일단 선량한 관리자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야 돼.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마지막 5번입니다. 소장은 배치된 말이죠. 배치 내용과 직인을 신고합니다. 배치됐으면 배치의 내용과 직인을 신고합니다. 누구한테 신고할까요? 배치됐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합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아파트 배치됐다 하면 신고하게 돼 있어요. 시장, 군수장한테 배치 내용과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는데, 근데 구체적으로는 누구한테 신고하냐면 주택관리사 단체한테 신고해요. 15일 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위탁해놨어요. 그래서 주택관리사한테 15일 내에 신고하면 돼요. 서류를 갖다가. 원칙은 명의는 시장군수청장이지만 시장군수청장은 실제로는 주택관리사한테다 서류를 접수시켜요.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치된다면 그렇게 됩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강으로 나가고 13강은 괄호 3번 64쪽 괄호 3번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13강에서 뵙겠습니다.